세월호 참사 800일이 지난 토요일이었고요. 오는 30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이 종료된다는 해수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고통,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토요일 세월호 참사 800일이었군요.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세월호 참사 끝나지 않은 이 고통, 지금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광화문에서 이 밝혀지지 않은 800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제1부는 이 비정규직 철폐, 이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등을 함께 외치는 범국민 대회로 치러졌고요. 2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 범국민 문화제로 치러졌는데요.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울립니다. 이 세월호 선장은 배버리고 떠났지만 난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 800여일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 마련된 농성장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돼서 충분히 그 진상 규명이 밝혀졌는지 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곧 중단될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800일이 지났지만 시민들 가슴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고요. 8,000일이 지난다고 한들 이게 아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처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시민들은 얼마나 어느 정도 생각을 평상시 하고 계실까요?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여쭤보았는데요. 이 가끔씩 또는 자주 생각한다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우리 국민들, 이 전체 응답자의 7명이 넘는 75.7%나 됐습니다. 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2%인데 우리가 이 개별적으로 또 하나하나씩 응답하신 분들의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그만큼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유도 분명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자 중에서 10명 중 8명 수준입니다. 79.9%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단지 18.5%만이 2년 전의 일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물론 워낙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미래형 응답을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2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그 사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 사건, 참사에 대한 해답을 풀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다 깊은 속내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봅니다. 세월호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은 어떤 걸까요? 네, 세월호 참사가 워낙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제대로 사실은 이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참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관련되는 느낌을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답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 89.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분노가 87.3%였고요. 냉소가
7%였습니다. 이 잊고 싶은 마음이 53.5%인데 이 느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답함. 왜 답답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고 너무나도 온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도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도 응답하지 못했고 기성세대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생각했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 마음이 분노로 이어졌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끔,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부패, 비리, 정말 가슴 두근거리면서 제주의 수학여행을 떠난 이 학생들, 그리고 그 외의 탑승객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우리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냉소적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고를 겪고 난 이 과정을 그대로 지켜본 우리 국민들 중에 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진상규명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아까운 목숨을 잃은 학생들에게 유가족들을 볼 면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마지막 느낌, 이 부분에 상당히 저는 많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잊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사건이, 이 참사가 단지 2년 전에 이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잊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적인 상황이었고요. 또 그것을 차분하게, 그리고 그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해답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이 마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정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잊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나치게 이것을 정치권의 어떤 서로 간의 격한 논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잊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잊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건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잊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낮았고, 좀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잊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도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43.4%, 30대는 50.3%였던 반면에 이 60대 이상은 이 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잊고 싶은 마음에는 한 이중적인 우리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또 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좀 너무나 또 이것이 계속 상처가 될 경우에 또 큰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털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잊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잊고 싶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충격적이었고 화가 났고 뭐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모로 이것이 이제 해결도 안 되고 오래 가면서 지금 이제 인양도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피로와 무력감들도 상당히 좀 느끼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한편에서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 국민적 참사를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풀어가는 그 진상규명도 있어야 되고요. 가장 큰 충격을 입은 사람은 아무래도 전체 국민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유가족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위로해주고 제대로 보상해주는 그런 수순을 우리가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정치권의 격한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찬반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국민들 중에서는 그런 상황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셨을 테고요. 또 한편으로 온갖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이 특정 인물, 많은 국민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마치 이런 세월호 참사의 모든 어떤 이 상황에 있어서의 이 설명에 어떤 열쇠 말이 되는 것이 마치 유병헌인 것처럼,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미디어들이 그렇게 조명했던 것조차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앞서도 보셨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것을 풀어야 할
그런 현재 진행 중인 예.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또 내화부동하시기보다는 제대로 이것들이 정치권에서 격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힘들다 이런 그 설문은 얼마나 됩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이런 질문은 참 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죠. 예.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지겨우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사실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응답하신 분의 이 3분의 2 가까운 정도의 비율인 62.3%는 지겹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지겹다라는 것보다 심각하게 피로감을 느끼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이 지겹다라고 하는 응답에 이 3분의 1 정도인 조금 넘는 37.7%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이 신문이나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뉴스들이 제대로 어떤 진상규명을 또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 목숨을 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방송에서는 온갖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종교를 들이대면서 설명을 하고 종일 방송을 하고 종일 신문지상에 올렸던 것 자체가 글쎄요. 그런 보도도 필요는 했겠지만은 그것 자체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 지겹다라고 응답을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기 마련하겠습니다. 그 피로감을 느꼈다 그러면 저는 이것 자체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겹다보다는 이제 피로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연령별로 젊은 분들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피로감을 좀 더 느끼는 걸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상규명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가족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도 엇갈리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혹은 잘 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그 시각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응답과 연령대별로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으로도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 전체의 3분의 2 가까운 65.4%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26.4%에 그쳤거든요.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20대의 경우 많은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또래이기도 한 그들은 이 무려 83.4%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30대도 이 81.4%, 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40.9%로 그렇지 않다는 것과 팽팽하게 나타났을 뿐이고요. 그 외의 연령에서는 50대의 경우에도 절반이 넘는 51.5%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함으로써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무려 2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발표가 된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이 침몰하게 되는 또 이 세월호가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적정하지 않게 신었다는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그 화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참 밝혀지지 않는 내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나머지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도 쏙 시원하게 후련하게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밝혀졌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응답이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압도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곧 종료된다는 소식이 들려서 충분하지 않은데 왜 또 조사를 그만해야 되는 걸까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화문에서 문화재에서 2부 순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특조위 활동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 30일로 종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 해양수산부는 30일로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가량을 줄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은 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이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원이라든지 예산 산정과 관련된 것을 언급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특조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특조위 활동을 마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법률 조항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년 6개월 최장인데요. 예. 활동 기간인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2015년 1월 1일을 근거로 해서 활동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니까 2016년 네. 6월 30일 종료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1월에 뭐가 있었는데요? 예. 1월 1일부터요. 네, 법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되는 날짜부터. 시점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활동을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네. 것인데요. 특조위의 경우에는 예산이 배정돼 활동할 수 있으니까 네. 배정된 2015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관련해서 대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느 특정 기간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러한 어떤 진상 규명에 대해서 활동을 할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더 주목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네.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피해자들 유가족 얘기는 뭐 하물며 말할 것도 없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수색 작업을 벌였던 민간 잠수사들을 돕고 있다고요. 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정말 이 아까운 그런 고귀한 생명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은 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큰 국민적인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이 사고와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네. 이 상황에 있어서 정말 서울시의 이러한 활동이 저는 많은 단체라든지 우리 시민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월호 참사 때 이 민간 잠수사 그리고 우리 군 잠수사 얼마나 많은 잠수사분들이 이 생명 한 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검붉은 해저 속으로 이렇게 잠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잠수병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잠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서도 여러 가지 이 멍해지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황 자체에 빠지게 되는 잠수병인데 그리고 그 사고 자체가 주었던 어떤 책임감 트라우마가 얼마나 또 그분들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가 나섰는데 1, 2월부터 민간 잠수사 쪽과 상당히 많은 교류를 가지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부터 시작해서 이 수색 구조 활동 이후에 이 트라우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잠수병인데 잠수사 10여 명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이 10여 명 정도는 또 이 외과 치료를 필요로 하면서 사실상의 생계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이 도움을 지원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바로 따져봐야 되는 늦었지만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그 민간 잠수 활동을 했던 김관홍 씨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했고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좀 표명한 게 있네요.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이 세월호 선장은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이 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슴 코끝을 찡하게 했는데 이 박원순 시장 또 한 번 이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 아픔에 등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마음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이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이 안타까운 이 트라우마, 잠수병 때문에 이 자살을 하게 된 김관홍 잠수사의 아픈 네.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통보다도 무거운 그 삶, 그 산소통을 지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진도 앞바다 그 깊은 곳을 헤엄쳐 나갔던 잠수사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아픔에 등 돌리지 않겠다고 네. 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움직임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표현이 되는 이 6월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을 맞아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설문조사 결과로 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리얼미터와 한겨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